안녕하세요. 황심소 가족 여러분. 올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황심소에서는 2018년을 보내며 여러분과 함께할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바로 송년 특집 황심소 유튜브 생방송. 더 재미있는 생방송을 위해 황심소 공식 전화번호 010-3919-7430을 전화번호부에 추가한 후 카카오톡으로 사전에 미리 질문을 보내주세요. 개인 고민, 시사 이슈, 사회 문제 등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질문해주시면 생방송 중에 박사님이 친절하게 답해주실 거예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하여 황상민 박사님 친필 사인이 담긴 도서를 드립니다. 생방송 보는 방법, 유튜브에서 황심소 채널을 구독하기 한 뒤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생방송 시간에 맞춰 휴대폰에 알람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팟빵은 공지사항을, 그리고 유튜브는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한 해를 정리하는 뜻깊은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기대해주세요. 2018년 12월 30 오후 4시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두 분이 어느 분이 햇님이시고 어느 분이 달님이시죠? 제가 햇님입니다. 예, 제가 달님입니다. 네, 두 분이 햇님 달님인데 너무 수줍어가지고 패널로 나오시면서 오늘 이렇게 황심소 패널 나와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설레고 떨립니다. 설레고 떨린다. 네. 달님은 어떠세요? 얼떨결에 나와서 네, 얼떨결에 나와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죠. 네, 그건 그렇고. 그럼 얼떨결에 나온 김에 그냥 어떤 사연을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박사님과 상담을 하려면 먼저 이혼까지 고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에 직장 적응 문제 때문에 박사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배우는 것이 남들보다 많이 느리다는 것을 자주 말하고 6개월 또는 1년 후에 직장에서 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임기응변과 순발력보다는 꼼꼼한 능력이 더 필요한 부서로 부서 이동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서 이동만을 바라보며 버티고 버틴 1년인 것 같네요. 일단 배우는 것이 느리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저 자신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저의 부서 내 평판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부를 하지 않는다. 둘째, 부서원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셋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넷째, 허둥대기만 하고 정작 되는 일이 없다. 다섯째, 근무 교대를 하면 똥폭탄을 맞는 것 같다. 여섯째, 업무와 관련해 거짓말을 자주 한다. 일곱째, 같이 일하다 보면 큰 사고를 칠 것 같다. 솔직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고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고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그와 동시에 지금 2개월 된 아기를 아내와 함께 키우고 있어 공부할 시간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할지를 모르겠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여기서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부담을 자꾸 줘서 일단 공부한다고 거짓말부터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막상 막히는 부분이 있어 물어보면 그걸 몰라? 공부한 건 맞아? 이런 반응 때문에 또 상처받고 질문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제가 알아서 좀 해보려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고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2개월 된 아기가 있는 아이 아빠고 해서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야 하고 또 날 싫어할 것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 부서원들과 잘 어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아는데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보고했다고 거짓말하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네요. 진짜 답답한 것은 저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쉼없이 움직이는데 왜 제 근무 시간 내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끝내지 못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또 일을 하는 데 있어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롬에는 꼼꼼하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일을 꼼꼼하게 잘 못하고 일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제가 부서 이동을 하든 안 하든 1년이 지난 지금 다음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일정을 잡기 위해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하자 아내는 애를 놔두고 어디 가냐고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에 대한 아내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첫째, 피곤해한다. 잠만 자기 바쁘다. 둘째, 한다고 해놓고 해놓지 않는다. 셋째, 아기와 놀아주지 않는다. 아기 재우기 바쁘다. 넷째, 독박 육아다.
5째, 아내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아내 몰래 상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상담 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 상담에서 이 시기를 즐기면서 버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는지, 공부해야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둘째, 일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법. 셋째,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니? 라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제가 생각할 때는 넉넉히 적응기간 2년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이제 1년 일했습니다. 넷째,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인정받는 남편이 되는 방법.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며 상담을 받으려면 목사님께 상담을 받아라 하는 입장이고 저는 그게 싫은 상황입니다. 저의 핵심 가치는 아름다움, 완벽, 인정, 경제적 안정, 외모입니다. 네, 아이고 참 사연이 절절히 가슴이 아프네요. 작년에 이 친구 저한테 상담을 받은 친구인데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이제 뭐 아이도 태어나고 그리고 또 상담을 받으러 가고 싶은데 아이를 놔두고 어디로 네가 지금 가냐. 이 친구가 지방에 살고 있나 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상담을 받으려면 목사님께 상담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분이 생각하기에 이 상담은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는 상담 사연인 것 같으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일단은 목사님에 대한 신뢰?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죠. 근데 그거하고 이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어떻게 잘 일을 해야 될까, 또 아내한테 또는 아이를 돌보고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잘 알려주나요? 기도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기도하세요. 네. 그렇죠. 기대하세요. 108배 하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안 된다. 네. 물론 간혹 가다가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친구의 일, 직장 문제를 바로 도와준다. 그거는 그냥 비나이다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거지.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에 그 목사님이 해줄 상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분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혼나면 어떠시려고 그러세요?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하고 싶을 때 찾아뵈면 되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연 주신 분, 이 전체 사연을 쭉 들어보면 이분이 어떤 분 같으세요? 마음이 굉장히 여리시고 그렇죠. 고우신 분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감성적이고 여리고 또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자기한테 맡은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분 WPI 프로파일을 딱 보니까 로맨티스트에 매뉴얼이 높고 또 아내 프로파일까지 같이 보냈어요. 더 재밌는 건 사연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내가 일부러 뺐는데 이제 WPI 검사를 해서 자기가 어떤 자기 심리 상태가 좀 바뀌었는가 그거 알아보는 것도 지금 모든 통장이나 모든 거를 아내한테 다 줬기 때문에 심리 검사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작년에 했던 그 검사 결과를 보낸대요. 그 1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바뀐지 조차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상담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옮겨간 직장에서 이제 잘 적응하고 싶은데 작년에 상담했을 때는 옮겨간 직장에서 적응하기가 참 힘든데 어찌하오리까?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로맨티스트니까 사실 새로운 직장을 가면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해줬던 상담이 본인의 로맨티스트 성향에서 새로운 직장이나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는 남들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본인이 숙련된 뭐 일꾼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무리해가지고 본인이 진짜 빨리 지쳐버린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해 좀 양해를 구하고 너의 시간 스케줄을 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연처럼 본인이 또 이 친구가 꼼꼼하게 잘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본인이 순발력 있게 일을 해야 되는 환경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빨리빨리 급하게 막 일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데서는 이 친구는 완전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래가지고 완전히 경직되고 자기 일을 빨리빨리 눈치 있게 못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본인은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주위가 뭐 정신이 없거나 힘들어지면 본인이 그냥 거의 얼음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조금 이 꼼꼼하게 천천히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부서로 이동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세요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1년 정도 참고 버티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은 이동은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 보내온 게 뭐 일단 배우는 것이 느리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제가 좀 천천히 하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본인도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 듣는 사람 입장이 인상이 좋겠어요. 이제 인상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조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자기 이런 경우에 되게 로맨티스트 성향이나 매뉴얼 성향이 높으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상당히 자책하는, 비하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사연 보낸 이 친구도 현재 자기를 자책하는 모드에 상당히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업무와 관련돼 거짓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뭘 제대로 안 해놓고 자기는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본인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눈치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본인이 힘들게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친구 주위에 있으면 같이 일하기 쉽지 않겠죠, 그죠? 네, 그렇죠.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드시고. 그럼요.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로맨티스트의 매뉴얼이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이분이 진짜 거의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생각은 부인은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라고 그러는데 이분 자체가 사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아니요라뇨. 아니 상담이 굉장히 의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아까 결혼 전에도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여기 인정이 핵심 가치에 있잖아요. 네. 정말 주변에서 칭찬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신 그럼요. 분인데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고 이번에 또 이상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예요.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성과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사연을 계속 보면요, 재밌는 특성을 알 수 있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부순의 평을 했는데 그걸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직장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지 않나요? 그럼 주로 직장에서는 이 말 대신에 무슨 말을 해요? 그냥 당신의 일이 이건데 왜 이거를 다 하지 않았느냐라고만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너 일 제대로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정말로 이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들으셔서 쓰신 말씀인가? 라는 아니 해서 들으니까 그런가요? 이걸 썼지. 하지도 않는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썼으면 그거는 얘가 지금 환청이 들렸거나 망상장애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뭐 전문성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을 못하는 거를 너가 지금 숙련되거나 전문성이 부족했다라는 뜻으로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일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 개인에 대한 공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너 전문성이 부족하다 하면 뭐 젊은 친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문성이라는 거를 제대로 기대하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넌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는 안 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마치 학교에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애가 못했을 때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분이 지금 사연 주시면 찬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때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지를 지금 당혹스러운 나머지 제대로 빨리빨리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요, 실제로 이 친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가장 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직접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뭔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물어봐서 네. 네. 물어봐서 설명 안 해줬으면 그게 뭔지를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 그리고 그거를 좀 이야기해 줄 만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 당연하죠. 그리고 그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마치 과외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또 물어봐야 돼요. 이분, 그러니까 직장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 저분한테 여쭤보다 보면 그 중에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설명을 또 잘해주시고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있죠. 근데 일단은 네. 당장 바로 자기하고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다른 분한테 물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공부를 안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로맨티스트 분들은 자기 주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하나하나 파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스스로 공부하는 입장은 자기가 아침에 이 직장 가가지고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걸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요? 세수하죠. 세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수할 때 순서가 있죠, 세수도. 세수할 때 순서 있죠? 어떻게 순서 있어요? 처음에 일단 물을 틀고 물을 틀고 그 다음에 한번 물을 이렇게 닦은 다음에 비누로 해가지고 다시 헹구고 뭐 이런 그다음에 순서가 있죠. 그렇죠. 네. 그 순서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면 물어봤어요? 아니면 그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해주시는 걸 통해서 그냥 익숙하게 전수되는 그렇죠. 방법이죠. 부모님이 해주신다는 건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모방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가서 처음에 이 자기 일을 배울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관찰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메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처리를 했고 하는 걸 꼼꼼하게 메모를 했으면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메모한 걸 다시 확인해서 이거는 왜 이랬어? 이렇게 했지?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 그게 공부예요? 공부 아니에요? 공부예요. 그게 공부예요. 이게 사실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우리가 세수를 한다 하면 물을 튼다, 물을 적신다, 물의 온도를 맞춘다, 비누를 약간 푼다, 그래서 세수를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물을 먼저 씻은 다음에 비누를 안 쓰고 클렌징 크림을 바른다, 그래서 닦아낸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에 얼굴을 깨끗하게 한다는 데는 비슷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 일하는 것도 바로 자기가 매일 하는 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하나 관찰하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를 때는 일단 적어 놓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때그때마다 메모를 했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하는 매뉴얼을 자기가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본인이 관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쭉 적어놔서 하루에 아침에 일과가 아침 9시부터 본인이 뭐 저녁 6시, 7시까지 일과라면 그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 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한번 적었을 때 그냥 의례적으로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일들이 있을 때 그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를 다시 메모를 해놨으면 그냥 편하게 지나가는 말로 그럴 때 이랬는데 그 왜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 저거 처음이라서요. 그러면 처음에는 설명해 주면 그 설명해 주는 걸 또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거의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 해왔던 거에 대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이유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적어 놓고 메모를 해서 적으면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이 훨씬 진지하게 대답을 더 잘해줘요. 그리고 그걸 여러 번 자기가 읽어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거든. 그러면 허둥대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꼭 해놔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아니까 정확히 또 알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훨씬 더 잠재적으로 미리 해놔야 되는 게 뭔지도 알고 그래 되면 허둥댈 필요가 없거든. 꼼꼼해지시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미 자기가 그걸 잘 아니까 더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그리고 왜 자기는 로맨티스트인데 왜 꼼꼼하지 않은지를 되게 왜냐면 지금 자기가 있는 상황 자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거든요. 로맨티스트가 꼼꼼하다는 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익숙하게 됐을 때 꼼꼼해지지 모를 때는 멘붕 상태인데 꼼꼼하고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 거짓말을 자주 하는 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당황스러우니까 자기는 그냥 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하게.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했지?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었던 일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자기가 해야 될 목록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가 생기기 쉽고 이 친구하고 같이 일을 하면 믿을 수 없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고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고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 자체는 로맨티스트가 낯선 상황에서 경직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이 한 가지 방법인데 그 정도로 본인이 경직되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매일 하는 거 또 자기가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일단 적는 거예요. 이건 적자생존이에요. 적은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내가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거의 이 하루에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자동화된 수준으로 그 순서를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지금 본인이 스스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하는가. 뭐 상담을 받으면 좀 더 잘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이 본인이 가지는 그 혼란스러움과 또 힘든 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오늘 온 이 사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현재 1년이나 지났는데도 안타깝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루틴한 것과 거기서 또 특별한 뭐 긴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목록을 스스로 거의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거를 정리를 못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달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끊임없이 본인이 그걸 적었을 때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잘 알려고 찾을 때 그게 공부가 되지 무조건 시험 공부하듯이 책 범위를 읽어보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제 일하던 것보다 얘가 훨씬 더 자신 있게 정확하게 탁탁탁탁 그 순서대로 해나가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은
쟤 공부 좀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동료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이분이 직장에서 좀 안정을 지금 알려주신 방법을 잘 해서 안정을 찾으면 가정에서의 지금 가정에서의 고민도 저절로 해결이 될까요? 당연하죠. 왜냐면 로맨티스가 본인이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자기 일을 잘하면 집에 오면 힘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 집 꼬마 로맨티스트 있으면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오면 거의 항상 쓰러져 자요. 학교 생활 어땠냐?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로맨티스는 힘들면 본인이 원래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 긴장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거기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요. 그래서 피곤해서 잠난 자기 바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다고 해놓고 해놓지 않은 거, 본인이 지금 에너지도 없고 멍한 상태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 그냥 풀어져 가지고 있어야지 아내하고 약속한 거 그 기억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놓고 안 해놓고 아이하고 놀아주는 것이 지금 에너지 다 빠졌는데 내하고도 지금 못 노는데 내가 아무리 자식이지만 아이하고 놀아줄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독박 육아라는 거는 아내가 지금 육아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직장에서 자기가 지금 제대로 뭘 못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자기한테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와중에서 아내 식사를 챙겨주지 못해. 지 먹는 것도 지금 못 챙기는데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챙겨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담시 질문 내용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걸 다 설명했어요. 공부 안 해도 되는지, 공부해야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해야 될 공부가 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그냥 학교 다닐 때처럼 책만 보는 게 공부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절차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하루에 어떤 루틴으로 일어나는 게 있고 긴급 상황으로 일어나는 게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으면 뭐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해놔야 되는 건 당연히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주냐 물으면 한 2년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기다리기 싫다, 너 나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예, 그 직장생활 안 하셨으면 그런데 재밌게도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주세요 하면 기다려줘요. 안 잘라요. 예.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인정받는 남편이 되는 거는 먼저 간단해요. 자기가 일하는 데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거의 자동화된 수준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또 긴급한 상황에서 일어날 때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적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관찰해서 조용히 관찰하면서 다 적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적절한 일은 어떤 일이고 적절하지 않는 행동은 어떤 건가, 그걸 구분했을 때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분이 지금 상담을 하면서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듯하기도 하고, 아마 이분 지금 심리 상태에서는 이거를 금방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막연히 일하는 공간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구경만 하는 심정으로 다녔을지도 모르니까 진짜 거기서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매 상황에서 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보고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다 적어봐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고 나는 왜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그 다음에 해주면 되는 거죠. 네, 햇님, 달님,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